자, 춘향전 오늘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에 학습활동에 있는 김유정의 본봉 하고 그 다음 거 나가겠습니다. 제발 좀 시험이 오늘 7일이니까 그죠? 시험이 한 20여일 남았거든. 준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시고. 자, 춘향전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근원설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원설화에 뭐가 있어? 암행어사설화, 염정설화, 그 다음에 연려설화, 그 다음에 신원설화, 관탈민녀형. 특히 관탈민녀를 좀 아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입에서 입으로 구전, 구비문학이라고도 말을 하고 구전이라고 말합니다. 입구자에 전할 전자. 아시겠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뭐 하는 거야? 판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춘향가예요. 그런데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 보면 뭐 한다고 했어? 내용이 빠지기도 하고 첨가되기도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뭐 하는 거야? 조금씩 쌓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래? 쌓일 적자의 층계층자에서 적층문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셔야 돼요. 이 소리도. 자, 그렇게 입으로 구전되다가 뭐 하는 거야? 이제 종이로 정착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고전소설인 춘향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소설에 뭐 하는 거야? 이해조가 옥중화라는 작품으로 약간 변형을 시킨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요, 줄거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알아둬야 될 거 뭐 한다고 했어? 확장적 문체를 아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냥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열거와 문장 구조가 유사한 대구를 통해서 뭐 한다는 거야? 너는 뭐해, 너는 뭐해, 너는 뭐해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거야? 문장을 늘려놓은 거. 그게 바로 확장적 문체를 이용한 장면의 극대화라고 말을 합니다. 아시겠죠? 아셔야 되는 거고. 더불어서 이 작품은요, 고전소설이다 보니까 시점은 말할 것도 없어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야? 서술자가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서술자의 개입, 다른 말로는 편집자적 논평이 곳곳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거고 안 물어보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내가 봤을 때는 안 물어볼 수는 없어요. 선지 1, 2, 3, 4, 5번 중에 하나라도 언급은 할 거예요. 아시겠죠?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알아둬야 될 게 이 작품이 판소리, 즉 춘향가에서 온 거다 보니까 뭐 한다는 거야? 약간의 운문체가 보여요. 사사조의 운문체라든가 아니면 판소리 사설의 문체, 마치 독자나 아니면 관객이 들으라라는 투에 들어보소 이렇게 나온다고 아시겠죠? 그런 판소리 사설의 특징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더불어서 반어법이죠. 등을 밀쳐내니 어찌하니 명관인가 라고 해서 반어법도 곳곳에서 드러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언어유희요. 언어유희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언어유희는 분명히 외부 지문하고 연결할 가능성이 높아요. 듣고 있는 거죠? 제발 정신 좀 차리시고 자, 지난 시간에는요, 암행어사가 변사또의 생일잔치에 참석해서 뭐 한다는 거야? 물론, 상황을 좀 살펴보려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겉으로는 뭐 하는 거야? 술 한잔 얻어먹겠다고 찾아온 거죠. 그걸 갖다가 누가, 운봉이라는 사람이 뭐 하는 거야? 그래, 쟤 좀 들여보내자 해서 같이 술 한잔을 하게 된 거고, 한시를 짓게 되면서 뭐 한다는 거야? 운봉만 알아보고 나머지는 못 알아보는 상황이죠. 그리고 어사또는 출도하기 위해서 이제 밖으로 나간 겁니다. 오늘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갑니다. 자, 이때 앞에 가로 여시고요. 이때부터 아니었어? 어디부터야? 여보 운봉 거기서부터? 자, 보세요. 그 앞에 부분은요, 말한 것처럼 운봉이 좀 전까지 했어? 아전들에게 어사출도를 대비해서 너는 뭐 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긴장이 좀 고조됐는데요. 이걸 갖다가 정작 챙겨야 하는 본관사또인 변사또는 알아채지 못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보, 운봉은 어디를 다니시오? 소피 앞에 하시고요. 소피 보고 들어오 가로 다르시고요. 소피는 다른 게 화장실 갔다 왔다는 얘기죠. 그럼 뭐 한다는 거야? 진실을 말한 거야, 안 한 거야? 내가 아까 어사또라는 그 그지같이 옷 입은 놈, 거짓 놈, 그 놈이 쓴 한시를 읽어봤는데 아무래도 뭐 하는 거야? 이 새끼 암행어사 같아. 그 출두할 것 같아. 그래서 아전들 단속하고 왔어. 이러면 뭐 하는 거야?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야? 운봉이 내가 다 알아서 여기저기를 처리하고 왔으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잔치나 즐겨라고 돌려 말한 거예요. 그래서
긴장감이 극대화야 아니면 완화야? 완화한 거죠. 써놓으세요. 극적 분위기에 긴장 이완이라고 쓰세요. 긴장이 이완 풀어진다고요. 그만 찍고 이 작품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뭐야? 해학성입니다. 써놓으세요. 해학성. 별로 안 웃긴데요 라고 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 옛날엔 다 웃긴 거예요. 뭐 아니 암행어사 출두할 것 같은데 운봉은 왜 저렇게 거짓말을 해? 무슨 화장실 갔다 와 하면서 뭐 실소든 뭐든 조금이라도 웃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봉관사또가 술주정이 나서 분부하되 밑줄 보세요. 춘향을 비올리라 밑주시고요. 자, 드디어 극적 반전을 위한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상황입니다. 그냥 생일잔치 하는데 암행어사 출두하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뭐 하는 거야? 자신의 생일잔치고 술도 좀 마셨고 술 기운도 좀 오르고 호기도 좀 부려야 되고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야? 나에게 수청을 거절한 춘향이를 죽이는 퍼포먼스를 한번 보여주자 이런 얘기예요. 그때 뭐 하는 거야? 자신의 여자를 구하기 위해서 암행어사가 짠 하고 나타나는 게 뭐에? 더 극적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암행어사가 출두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는 겁니다. 갑니다. 이때 앞에 오르시고요. 이때 어사또 부하들과 내통한답니다. 서리를 보고 눈길을 보내니 서리 중방 거동보소 역조를 불러 단속할제 이리 가며 수군 저리 가며 수군수군 서리 역졸 거동보소 외올 망건에 공단모자 새 패랭이 눌러쓰고 석자 간발에 새 집신에 한삼고이 산뜻하게 차려입고 육모 방망이 사슴 가죽끈을 손목에 걸어지고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남원읍이 우글우글 청파역졸 거동보소 가로다주시고요. 길게 가로쳤죠? 딱 봐도 뭐야? 네, 쓰지 마시고요. 장면의 극대 맞아요. 근데 지금 말한 것처럼 보세요. 이때에다 미치우시고요. 자, 이때는요. 써놓으세요. 고전소설에서 극적 상황을 전환시키는 용어입니다. 이때라는 것은 좀 해석본에 가까운 거고요. 그 옆에다 쓰세요. 뭐라고 써나 고전소설 읽다 보면 모의고사에서도 가끔씩 나옵니다. 뭐 각설 또는 차설 또는 화설 이런 말을 씁니다. 이런 단어가 나온다는 건 앞에 상황 컷 하고 뭐해? 다른 장면 이동할게요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고전소설은 딱히 그런 용어가 없다 보니까 이런 단어로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이 앞에 상황은 생일잔치 장면이에요. 그래서 생일잔치 장면 컷 하고 뭐 하는 거야? 이제 암행어사가 출두하기 위한 장면으로 전환됩니다. 이런 용어가 바로 화설, 차설, 각설 요걸 좀 풀이해주면 이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갑니다. 이때 어사또 부하들과 내통한답니다. 서리를 보고 눈길을 보내니 서리, 중방, 거동보소 서리에다 밑주시고요. 제발 이왕 하는 거 지금 시험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진도 후루룩 나갈 수가 없어. 잘 보세요. 암행어사가요. 뭐해? 탐관오리든 아니면 뭐해? 고을 원님이든 정치를 잘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몇 명이 돌아다녀? 암행어사 빼고. 사극 같은 데 보면은 누가 따라다녀? 한 명이 따라다녀요. 그 한 명이 바로 뭐 하는 거야? 호위무사이자 또는 약간 여러 가지 뭐 잡심부름을 하든가 아니면 민정을 살피는 데 가서 뭐 하는 거야? 사람들에게 말도 걸거나 이해가십니까? 그런 행위를 해요. 그게 바로 누구야? 설이 아닙니다. 그 옆에 쭉 나온 누구야? 중방이에요. 아시겠죠? 이따 쓸게요. 그럼 설이는 뭡니까? 라고 말하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둘이서 돌아다니면서 뭐해? 민정을 살피겠죠? 민정을 살펴본 결과 이 자식은 탐관오리야. 그럼 뭐 해야 돼? 응징을 해야겠죠? 제발 그냥 듣는 척하고 넘어가면 안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되거든. 그럼 암행어사 출두하기 위해서 뭐 한다는 거야? 사람이 필요하죠? 암행어사와 중방 둘이서 뭐 하는 거야? 그 많은 관리들과 포졸들과 아전들을 갖다가 때려잡을 수 없잖아. 무슨 말 이해가? 그럼 사람을 모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거. 즉 암행어사가 야 내가 이번에 암행어사 출두 좀 하려고 하는데 사람 좀 모아봐. 하면 뭐해? 암행어사와 상관없이 은밀히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누구야? 설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럼 서리는 누굴 모읍니까? 라고 말하면 생각해봐. 지금 남원에 암행어사 출도할 건데 남원에 있는 포졸들을 불러오면 그게 암행어사 출도가 되겠어? 포졸도 그 밑에서 일하는 놈들인데 무슨 말 이해가? 그러니까 포졸들을 모을 수가 없다고. 그럼 누굴 모으는데요? 라고 말하면 조선시대에 뭐 하는 거야? 말을 타고 가다가 뭐 하는 거야? 말이 지치면 말을 바꿔야 되죠? 그때 마패를 보여줘요. 뭐라고? 말을 교환할 수 있는 권한인 마패를 보여주면 뭐 하는 거야? 그 역마라고 말을 해요. 역마에서 일하는 하인들. 그 사람들을 뭐라 그래? 역졸이라고 말을 해요. 상황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역졸들은 엄밀히 말하면 뭐 하는 거야? 하인들이거든요. 하인들에게 뭐 하는 거야? 야, 너 오늘 뭐해? 나 별일 없어요. 그럼 모여. 모여서 뭐 할 건데요? 니들이 항상 뭐 하는 거야? 약간 눌려 살던 저 봉관사또와 얘네들 아전들을 때려잡을 거야. 아싸! 그러면서 뭐해? 모이는 애들이 바로 누구야? 청파 역졸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이 상황은요, 바로 암행어사가 서리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야, 내가 지시하면 너는 동쪽문, 너는 서쪽문, 너는 남쪽문 해서 뭐 하는 거야? 역졸들을 데리고 가서 너는 얘를 때려잡고 너는 얘를 때려잡고 이걸 지시하는 상황이에요. 보세요. 자, 서리를 보고 서리에다가 밑줄으시고요. 쓰세요. 지방 관하에서 행정 실무와 대민 업무는 대하다. 백성을 대하는 업무, 그걸 대민 업무라고 그래요. 대민 업무를 담당하던 하급 관리입니다. 서리를 보고 눈길을 보내니, 눈길을 본다는 거 뭐야? 쉽게 말하면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알았지? 내가 신호하면 이쪽을 쳐? 이렇게 사인 보내는 거예요. 서리, 중방, 거동보소. 중방에다 밑주시고요. 자, 중방이 바로 아까 써놓으세요. 뭐라고 써놔? 어사또를 따라다니며 시중을 드는 사람입니다. 거의 하인이죠. 하인이지만 그래도 약간 무예도 좀 하고요. 아시겠죠? 거동보소는 벌써 한 4-5번 나왔습니다. 뭐야? 한소리 사소리 문체라 그랬죠? 마치 관객이나 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어투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그래도 인식을 하셔야죠. 역졸을 불러 역졸에다 밑집으시고요. 자, 역졸은요 써놓으세요. 관리가 부리던 하인으로 역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써놓으세요. 대부분이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 많아요. 역졸을 불러 단속할 제 이리 가며 수군. 뭐라고? 야 조용히 있다가 내가 사인하면 알지? 하고 수군. 저리 가며 수군. 저쪽으로 가서 또 뭐 하는 거야? 야, 니네들도 알겠지? 니네 이쪽 뭐해? 서쪽문 치는 거야? 쳐가지고 뭐 하는 거야? 옷 좀 비단 옷 입거나 뭐해? 양반인 듯한 놈들 다 때려잡어. 이 얘기입니다. 수군, 서리, 역졸, 거동보소, 외월망건에다 밑줄으시고요. 쓰는 건 이따가 뭐 가능하시면 그림은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어쩔 수 없어요. 그림 실력이 이래서. 자, 쉽게 말하면요. 조선시대야. 조선시대에 뭐 하는 거야? 남자들 또는 양반들 머리에다 뭐해? 가 쓰는 거. 요즘 캐대언에서 나오잖아. 가 쓰고 나오는 거. 저승사자. 그거 말고 뭐해? 머리에다가 뭐해? 머리띠 같은 거 하죠? 머리띠 하는데 이마는 약간 시스루처럼 보이는 거. 그래서 헤어밴드 같은 거 하잖아. 이걸 뭐라 그래? 이걸 망건이라 그래요. 그래서 보통은요, 이렇게 뭐 하는 거야? 약간 여기 약간 이렇게 뚫려 있는데, 이거는 외올망건이니까 외올이 뭐야? 한 겹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겹으로 된 이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헤어밴드. 아시겠죠? 그림은 어쩔 수 없어요. 이해하기 위해서 망건이 바로 헤어밴드예요. 그게 외올 망건이고요. 공단 모자는요. 뭐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상투 틀죠? 상투 틀면 뭐 한다는 거야? 이렇게 모자를 써요. 모자를 쓰는데 혹시 홍길동 모자 알아? 길동이 왜 약간 그 지푸라기 같은 것처럼 누리끼리한 모자를 약간 옆으로 좀 휘어 쓰는 거. 기다리세요. 자, 요 모자에 이렇게 하얀색
솜같이 천 같은 거를 이렇게 묶어놔요. 이게 바로 뭐야? 지금 나온 공단 모자예요. 그리고 새페랭이, 이게 이 모자가 페랭이고요. 얘가 바로 공단이고요. 얘가 외월망건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외양묘사요. 뭐에 대한 외양묘사야? 청파역졸이요. 즉 암행어사 출도하기 위한 사람들의 외양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페랭이 눌러쓰고 석자, 간발, 새, 집신에 잘 보세요. 자, 이거 뭐 눈은 알아서. 그죠? 자, 그 다음에 뭐에? 자, 몸이 있으면요. 자, 바지입니다. 원래 이 바지를 뭐라 그러냐? 한삼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남자의 여름 콧바지를 한삼, 고이적삼 또는 한삼 또는 고이적삼 이렇게 말을 해요. 아시겠죠? 그런데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새 집신, 이거 집신 신은 겁니다. 그런데 바지가요, 얘 되게 펄럭여요. 그러면 얘가 원래 바지가요. 그런데 이렇게 펄럭이는 바지로 뭐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뛰어다니고 때려잡으려면 뭐 하는 거야? 불편하죠? 왜 펄럭펄럭거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야? 이걸 활동하기 좋게 쉽게 말하면 요 무릎, 여기 무릎이죠? 무릎서부터 요 부분을 옷을 이렇게 감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긴 바지를 이렇게 돌려서 마는 거예요. 근데 말아만 놓으면 뭐 하는 거야? 또 풀리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헝겊 같은 거를 이렇게 대서 여기를 묶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이런 바지를 이렇게 묶는 거예요. 이렇게 활동하기 좋게. 그래서 여기를 묶고 여기를 묶어서 뭐예요? 쉽게 말하면 토시. 일본 그 여자애들 교복에 보면 왜 하얀색 토시 같은 거 본 적 없나? 그런 식으로 뭐 하는 거야? 발을 감싸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기 나오면 뭐 하는 거야? 그 석자 간발이에요. 그리고 새 집신에 한삼고이를 산뜻하게 차려입은 거예요. 지금 이게 뭐예요? 역졸들의 외양묘사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세요. 육모방망이. 육모방망이는 뭡니까? 그러면요. 자, 얘네가 방망이를 들었는데 방망이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육면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방망이. 아시겠죠? 이런 방망이를 들었다는 거예요. 육모 방망이에 사슴 가죽끈을 손목에 걸어지고 제발 그냥 대충 듣지 마. 아나운서 이거 또 보려면 또 뭐 하는 거야? 뭔가를 해야 돼. 에너지 낭비거든. 자, 사슴 가죽끈은 뭐냐? 이 방망이 끝부분에다가 구멍을 뚫고요. 이렇게 사슴 가죽끈을 뭐에 묶어 놓은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끈을 굳이 이렇게 묶어 놓습니까? 어디다 걸어두려고요? 걸어두는 게 아니고요. 생각해 보세요. 방망이만 손에 들고 난 다음에 뭐 하는 거야? 얼떨결에 이 새끼 감서 때리면 어떻게 해? 잘 때리면 괜찮지만 잘못 때리면 뭐 할 수 있어? 놓칠 수 있어요. 놓치면 뭐 하겠어? 나무로 된 거니까 튕겨나가겠죠? 그럼 뭐해? 막 때려잡다가 저거 주스러 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 모양 빠지는 것도 있지만 뭐해? 실질적인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이 가죽끈을 넣어서요. 쉽게 말하면 여기다가 손을 넣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넣어서 방망이를 잡는 거예요. 그럼 끈이 뭐 하겠어? 손목에 걸리겠죠? 그래서 놓쳐도 뭐 하겠어? 멀리 안 날아가고 손목에서 대롱대롱 거리겠죠? 이해가십니까? 그런 용도로 사슴 가죽끈을 걸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가 바로 외양묘사한테 갑니다. 외올망건 미치우시고요. 써놓으세요. 하나의 올로 만들어진 망건. 잘 모르겠으면 여기서 헤어밴드라고요. 공단모자 미치우시고요. 자, 공단모자는요. 써놓으세요. 두껍고 윤기 있는 비단이라고 써놓으세요. 좀 비단으로 된 건데 사실은 비단까지는 아니고 내가 봤을 때 그냥 어떤 천조각 뭐 이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새페랭이에다 미치우시고요. 자, 새페랭이는 그냥 일반 남자들이 쓰던 모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은 상인들이 많이 써요. 특히 보부상 이런 애들. 새페랭이를 눌러 쓰고 석자 간발에다 미치시고요. 간발은요 써놓으세요. 뭐라 쓰면 발에 감는
발에 감는 좁고 긴 무명천이라고 써놓으세요. 발에 감는 좁고 긴 무명천. 새 집신을 알 거고, 한삼고이다 미치시고요. 써놓으세요. 남자들이 여름에 입는 홑바지입니다. 호에다가 티읕 받침이요. 하나로 된 바지라고요. 홑바지. 산뜻하게 차려입고 육로방망이 미치시고요. 써놓으세요. 그냥 포졸들이 쓰던 각진 방망입니다. 각이 졌다고요. 둥글둥글한 것보다 각이 지면 더 아픈가 봐요. 사슴 미치우세요. 사슴 가죽끈을 손목에 걸어지고 미치시고요. 자, 얘는 써놓으세요. 방망이를 놓치지 않기 위한 장치라고 쓰세요.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남원읍이 우글우글 청파 역졸 거동보소 가로다 주시고요. 자, 가로친 부분 이제 쓰셔야 됩니다. 써놓으세요. 암행어사 출도하기 전 긴장감을 고조, 준비 과정. 컴마 찍고요. 사사조 네 글자가 바로 보세요. 뭐에 어사또 부하들과 내통한다라 서리를 보고 뭐에 눈길을 보내니 이건 그렇다 치고 중방 서리 중방 거동보소 네 글자 역조를 불러 한 글자 플러스 됐지만 단속할제 이리 가며 수군 저리 가며 수군 네 글자가 많아요. 아시겠죠? 이게 판소리의 영향입니다. 써놓으세요. 사사조의 운문체와 열거 반복을 통한 장면의 극대화입니다. 찍고요. 그러니까 음성 써놓으세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해 생동감과 긴장감을 부여. 마지막 역졸들의 외양묘사. 역졸들의 외양묘사라는 거. 아시겠죠? 이 장면도 이 파트도 잘 나와요. 웬만하면 시험의 지문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 물어볼 게 많잖아. 외양묘사도 있죠. 장면의 극대화도 있죠. 수군이라는 음성상징어도 있죠. 암행어사 출도 전에 긴장감도 있죠. 생동감도 있죠. 아시겠죠? 그 다음 보세요. 달 같은 마패를 햇빛같이 번쩍 들어 달에다가 동그라미 달 같은 마패를 햇빛 동그라미 묶으시고요. 써놓으세요. 새롭게 세상을 밝혀주고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해주리라는 민중의 소망이 담김. 왜? 어쨌든 암행어사 출도하는 건 저 변사또의 폭정이든 학정이든으로부터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해? 민중의 삶이 개선되겠죠.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야? 달 같고 햇빛 같다는 거예요. 뭐뭐 같은 이런 것들은 뭐예요? 지규법 아시죠? 달 같은 햇빛같이 지규법이잖아요. 아시겠죠? 그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암행어사 출도야 미치시고요. 써놓으세요. 상황의 극적 반전이 일어남. 상황의 극적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컴마 찍고요. 사건의 갈등 요인을 해결하고 독자에게 카타르시스를 부여. 카타르시스는 다 아는 것처럼 분출, 아시겠죠? 약간은 좀 억눌려 있던 걸 갖다 해소, 이런 의미거든요. 즉 변사또의 학정 때문에 아우 저놈의 시키 저거 한 대 때려주고 싶어, 이런 감정이 암행어사 출도요를 통해서 해소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외치는 앞에 오르시고요. 외치는 소리의 강산, 강산은 강과 산이고요. 무너지고 천지,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 듯. 초목금수 미치시고요. 초목금수는 뭐야? 풀과 나무, 짐승, 인들, 아니 떨랴 가로 닫으시고요. 아니 떨려에다 밑줄으시고 뭐야? 서리법이요. 서리법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떨어 안 떨어? 떤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진짜 떨어? 아니요. 그 뭐야? 과장법이죠. 써놓으세요. 고전소설의 상투적 표현으로 암행어사의 위세를 강조하기 위해 과장되게 표현한 편집자적 논평입니다. 편집자적 논평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 표현법은 뭐뭐인 듯 지급법이죠. 아시겠죠? 이런 것들은 좀 보면서 지금 고1인데 이거 지급법도 모르면 말이 안 되죠. 아시겠죠? 남문 앞에 놓으시고요. 남문에서 출도야, 북문에서 출도야, 동서문 출도소리 청천에 진동하고 모든 아전을 들라 외치는 소리에 육방이 넋을 잃어 공영이요 등채로 휘닥다. 아이고 죽겠다. 공방이 자리 들고 들어오며 아이고 내가 안 하겠던 공방을 하라더니 저 불 속에 어찌 들랴 등채로 휘닥다. 아이고 박 터졌네. 가로 달시고요. 자, 드디어 암행어사 출도한 거고요. 보세요. 남쪽 문에서 출도야, 암행어사 출도야 외친 거고요. 이번에 북문에서 암행어사 출도야라고 외친 거죠. 동서문 밑줄 보세요. 동서문 출도 소리 청천 푸른 하늘에 진동하고 미치시고요. 과장적 표현이라고 쓰시고요. 모든 아전을 들라 외치는 소리에 육방이 넋을 잃어 육방에다 미치시고요. 자, 육방은 저번에도 말했죠. 뭐라고? 조선시대에 뭐 관제, 즉 관직의 편제가요. 중앙은 임금 바로 밑에 조정에 뭐가 있어? 육조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조판서, 공조판서, 형조판서 이런 식으로 육조가 있다고요. 그런데 지방엔 뭐가 있느냐? 즉 수령, 사도 밑에 육방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중앙에 육조에서 조를 빼고 방으로 고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육방에다 밑줄 그시고 쓰세요. 이방, 그냥 뭐가 있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이방, 호방은 보통 재정 관리를 해요. 그 다음에 예방은 어떤 제사라든가 행사 같은 거. 병방은 당연히 군사. 형방은 당연히 뭐 하는 거야? 약간 법 같은 것 쪽이에요. 그 다음에 공방은 여러 가지 뭐 건축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자재들 이런 것들. 얘네들이 육방이에요. 아시겠죠? 육방의 넋을 잃어. 왜? 암행어사 출도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진 거죠. 밑줄 보세요. 공형이요. 등채로 휘닥닥 미치시고요. 자, 그 공형은요. 동그라미 치시고 자, 공형은 써놓으세요. 이방. 그 다음에 수형리는 그 감옥을 담당하는 애. 그 다음에 호장이라고 써놓으세요. 호장. 이런 세 명을 말하는 거예요. 공용이요. 등채는 뭐야? 채찍입니다. 아시겠죠? 채찍으로 휘닥닥 뭐요? 때리다라는 거죠. 자, 밑줄 친 부분 써놓으세요. 아전들의 벌받는 장면을 속도감 있게 표현하여
뭐가 속도감입니까? 휘닥닥이요. 아시겠죠? 속도감 있게 표현하여 희화화함. 희화화는 뭐야? 우스꽝스럽게 만들었다고요. 그 전까지는 목에다가 큰 소리 치고 그죠? 힘주고 그랬던 사람이 뭐 하는 거야? 두들겨 맞고 있는 거죠. 커마 찍고요. 뭐가 생략되어 있어? 휘닥닥 말했잖아. 휘닥닥 뭐였어? 등치니까 채찍이잖아. 휘닥닥 뭐 해야 돼? 때리다죠. 그죠? 써놓으세요. 때리다라는 종결어미를 생략하여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 물론 속도감도 상관없어요. 급해 죽겠는데 언제 때리다까지 얘기해. 휘닥닥 그럼 끝나는 거죠. 아시겠죠? 에고 죽겠다. 공방이 자리를 들고 들어오며 아까 말했죠. 공방은 뭐 하는 거야? 여러 가지 건축이라든가 자재라든가 이런 도구들을 갖다 담당하던 뭐의 아전이라고요. 아시겠죠? 안 하겠다던 밑줄 보세요. 안 하겠다던 공방을 하라더니 저 불 속에 어찌 들랴 밑줄시고요. 즉 자기가 원해서 공방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안 하겠다는데 자꾸 하라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아메바사가 출도했으니 뭐 하는 거야? 이제 응징을 당하겠구나 하면서 뭐해? 저 불 속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저 불 속은 바로 뭐야? 아메바사가 출도한 상황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아메바사가 출도한 상황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럼 밑줄 친 부분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래 내가 안 한다 그랬잖아. 왜 나 시켜갖고 이런 뭐에 공변을 당하게 만들어? 하는 후회입니다. 써놓으세요. 어사 출도로 충격을 받은 공방이 후회스러운 변명과 책임 전가를 하는 상황이라고 쓰시고요. 역시 해악성이죠. 이 작품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해악성이에요. 등채로 휘닥닥 역시 또 서술로 생략했죠. 종결음이 에고 박 터졌네. 박 터졌네 비치시고요. 박은 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 박은 두레박 같이 어떤 그 바가지 같은 건데요. 여기서는 머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 터졌네 비치고 서민층의 비속어라고 써놓으세요. 서민층의 비속어입니다. 괄호 닫으시고요. 자, 여기까지 길게 가로친 부분은요. 쓰세요. 암행어사가 출도한 장면이라고 쓰시고요. 첫 번째, 아전들이 도망치는 모습을 실감나게 묘사. 두 번째, 호흡이 짧은 문장을 사용하여 긴박함을 조성. 세 번째는 한자성어 뭐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 뭐요? 청천벽력 또는 정신없이 막 도망가는 걸 뭐라 그래? 혼비백산. 아시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좌수, 별감, 넋을 잃고 좌수에다 비치우시고요. 좌수는 그냥 어휘를 물어보면 안 되는 말이지만 그냥 참고로 알아두라 이런 겁니다. 써놓으세요. 조선시대 지방기구인 향청의 우두머리입니다. 꼭 외워야 될 단어는 아니라고 보는데 모르죠. 학교 마음이니까. 별감에다 미치시고요. 별감도 그냥 참고로 조선시대 유향소에 소속된 관직입니다. 지방에서 힘쓰는 사람들이죠. 유지 이런 사람들. 넋을 잃고 이방, 호방, 혼을 잃고 나졸들이 분주하네. 모든 앞에 오르시고요.
모든 수령 도망갈 제 거동보소 인괴 잃고 강정 들고 병부 잃고 송편 들고 탄건 잃고 용수 쓰고 가 쓰고 소반 쓰고 칼집 쥐고 오줌 누기 부서지는 것은 검고요 깨지는 것은 북과 장고라 가로다니시고요. 또 역시 뭐가 보여? 네, 장면의 극대화 지겨주겠죠. 다시 보세요. 모든 수령이면 뭐 하겠어? 당연히 운봉도 있을 거고 곡성, 옥과, 순창 이런 사람도 있겠죠. 모든 수령이 도망갈 때 거동보소 또 판소리죠. 사설 문체죠, 그죠? 너무 많으니까. 인괴 잃고 인괴에다 미치시고요. 인괴는 뭐야? 도장, 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쉽게 말하면 뭐 하는 거야? 행사라든가 아니면 행정 업무를 갖다가 뭐에 처리할 때 관인, 도장을 찍어주죠. 그게 바로 도장함이 인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괴를 잃고 강정을 들고 강정 밑지우시고요. 강정 뭐야? 과자요. 닭으로 만들면 뭐해? 닭강정. 그 강정이요. 깨로 만들면 뭐야? 깨강정.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원래는 뭐해? 인괴를 들고 도망쳐야 되는데 정신이 없다 보니까 손에 잡히는 거 그냥 들고 도망쳤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강정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 병부를 잃고 병부에다 몇 지우시고요. 병부는요 간단하게 쓰세요. 뭐라 써나 군대를 동원하는 나무 패입니다. 표식이요. 왜 보통 사극이나 이런 거 보면 왜 둥글거나 네모난 짝대기 같은 걸로 보면서 뭐 하는 거야?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잖아요. 그런 게 병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병부를 잃고 송편을 들고 얘도 마찬가지죠. 병부를 챙겨야 되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송편 아시죠? 음식 송편을 들고 탄건도 밑지우시고요. 간단히 쓰세요. 벼슬아치가 쓰는 모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탄건을 잃고 용수를 쓰고 용수에다 미치시고요. 용수는 원래 뭐냐 써놓으세요. 간단하게 쓰면 술을 거르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용수가 뭐로 쓰이냐면 원래는 약간 뭐랄까 바구니는 바구니인데 좀 길게 늘어진 바구니거든요. 그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술을 거르면 술을 담글 때 뭐에 쌀 찌꺼기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걸 거르는 도구예요. 그런데 이게 약간의 조선 일제강점기 이때는요 뭐 하는 거야? 죄수들 머리에다 씌워요. 특히 사형수들이요. 아시겠죠? 쉽게 말하면 안중근도 뭐 하는 거야? 용수 쓰고 뭐에 잡혀가고 이런 것들이에요. 자, 용수를 쓰고요. 갓을 잃고 소반은 뭐야? 밥상이요. 개다리 소반 설명해 줬잖아요. 밥상, 소반을 쓰고요. 칼집을 쥐고 오줌을 누고요. 부서지는 것은 정신없이 검은 고가 부서지고요. 깨지는 것은 북과 장고라 가로다시고요. 써놓으세요. 암행어사 출도로 당황한 수령들이 정신없이 도망치는 모습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만 찍고요. 열거, 대구, 과장 등을 이용한 장면의 극대화입니다. 확장적 문체죠. 장면의 극대화 이렇게 많이 나오고 편집자적 논평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러니 안 물어볼 수가 없겠죠. 거기다가 언어유의 아시겠죠? 본관사또 앞에르시고요. 본관사또가 똥을 싸고 멍석, 구멍, 새양쥐, 눈 뜨듯하고 가로다시고요. 본관사또면 누구야? 당연히 변사또죠. 변사또도 역시 암행어사 출도로 인해서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뭐에 똥을 싸고 있다는 거죠. 이거 좀 약간 과장이지만 어쨌든 너무 겁이 나서 똥을 싸고 그 다음에 뭐에 멍석은 뭐야? 약간 방석이나 돗자리 같은 거 그 멍석에 구멍이 난 걸 갖다가 그쪽을 살펴보면서 몰래 숨어서 뭐 하는 거야? 생쥐, 쥐새끼죠. 쥐새끼가 눈 뜨듯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로치면 써놓으세요. 공포에 질린 변사또의 모습을 희화화한 해학성이라고 써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한 가지는 알아두셔야 돼서, 자, 뭡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나라 문학에는요, 뭐에 기본적인 미의식이 있어요. 미의식은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대상에 대해서 약간의 뭐 하는 거야?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우아미. 대상을 갖다가 현실에다가 뭐 하는 거야? 적용하면서 약간 예찬하는 숭고미. 그 다음에 현실에서 뭔가를 쉽게 말해 실행하려다가 좌절됐을 때 느끼는 비장미. 그 다음에 마지막이 바로 골개미입니다. 골개미. 골개미는요, 쉽게 말하면 말 속에 뼈가 있다라는 한자성어, 원충유골이라는 말이거든요. 골개미는요, 바로 웃음을 주는 해학과 그 해학 속에 뭐 하는 거야? 약간의 풍자성을 갖고 있는 걸 골개미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춘향전에서는 뭐에 아셔야 될 단어죠. 아시겠죠? 웃기게 만들었지만 그 속에서 뭐 하는 거야? 디스, 즉 비판과 풍자를 담고 있는 게 골개미라고요. 아시겠죠? 아셔야 됩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서는요. 앞에 그러시고요. 어이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물 마르다, 목 들여라, 가로 닫으시고요. 뭐가 이상해? 단어가 이상하죠? 왜? 아니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가 어딨어? 거꾸로 됐죠? 뭐해? 바람 들어온다, 문 닫아라. 그럼 뭐해? 목 마르다, 물 들여라 라고 해야 되는데 물 마르다, 목 들여라 라고 말했죠. 누가 말한 거야? 변사또가. 왜 이렇게 말한 거야? 급하고 정신이 없거든요. 왜? 암행어사가 출도를 했거든요.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자, 가르침 법 써놓으세요. 뭐라 써놔? 언어를 통한 변사또가 느끼는 공포와 충격을 희화화 그만 찍고요. 언어 도치는 순서가 바뀌었다고요. 언어 도치를 이용한 언어 유희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언어 유희. 관청색 앞에 그러시고요. 관청색은 상을 읽고 문짝을 이고 내다르니 가로 닫으시고요. 관청색 벌써 4-5번 나왔다 얘도. 관청색 뭐라 했어? 그죠? 이때 관청색 단어는 외워야죠. 좌수, 별감 이런 단어는 못 외워도 관청색은 알아야죠. 지방 수령의 음식을 담당하던 셰프라고 그랬죠. 그죠? 쉽게 말하면 수령의 뭐 하는 거야? 음식 담당. 자, 관청색은요. 본래 뭘 갖고 있어야 돼? 상을 갖고 있어야죠. 왜? 이 음식을 차리니까요. 다담상 같은 거 얘가 차리거든요. 근데 상을 잃어버리고 문짝을 이고 내다르니 가로 닫으시고 써놓으세요. 뭐라 써놔요? 역시 정신없는 관청색의 모습을 통한 해학성이라고 써놓으세요. 설이 역줄 달려들어 후닥닥. 또 역시 종결음이 생략했죠. 때리다. 아이고 나 죽네라고 관청색이 뭐에 외쳤겠죠. 이때 또다시 장면 전환입니다. 어사또 분부하되 즉 때려잡는 장면은 이제 끝난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 때려잡어. 아시겠죠? 이골 앞에 두시고요. 이골은 대감이 좌정하시던 골이라 잡소리를 금하고 객사로 옮겨라. 그러다 하시고요. 무슨 말이야? 다시요. 이 골은 뭐야? 줄임말이에요. 고을을 줄임말이 골이에요. 즉 마을이라는 거죠. 이 골이 어디야? 남원이요. 지금 남원에 있다고요. 이 남원이라는 고을은 대감에다 비치시고요. 누구야? 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감은 누구야? 몽룡의 아버지예요. 왜? 변사또 이전에 이 남원의 수령이 누구였어? 자신의 아버지였거든요. 아시겠죠? 이 남원은 우리 아버지가 좌정하시던, 미치시고요. 좌정하시다는 뭐야? 자리를 잡고 정사를 돌보다 이런 뜻이에요.
변사또 이전에 우리 아버지가 뭐 하는 거야? 자리를 잡고 정치 또는 백성들을 돌보던 고을이라. 잡소리를 금하고 객사에다 비치우시고요. 객사는 뭐야? 쉽게 말하면 외부 손님 또는 관리가 묵는 숙소입니다. 객사로 자리를 옮겨라 가로 닫으시고요. 무슨 말이야? 원래대로 한다면 동원이라 그래요. 동원. 사또가 정사를 돌보는 곳이 동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럼 동원에 앉아서 뭐 해야 되는 거야? 마당에다가 변사또 기타 등등 아전들 싹 다 모아놓고 뭐 하는 거야? 이놈들을 매우 쳐라 또는 이놈들을 감옥에 쳐넣어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런데 그 동원이라는 곳은 변사또 이전에 우리 아버지가 뭐 하는 거야? 정치를 행하던 곳이라고. 듣고 계심? 그곳을 아들인 내가 똑같이 앉아서 정사를 돌보는 것은 우리 아버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요. 아버지가 걷던 길을 자식이 똑같이 걷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뭐해? 차지하는 게 예의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아버지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이곳을 벗어나서 다른 뭐해? 곳에서 뭐 한다는 거야? 변사또를 응징하겠다는 거예요. 그 장소가 바로 어디야? 객사라고요. 그러면 지금 누굴 배려하고 있는 거야? 태감 누구? 몽룡의 아버지를 배려하는 거예요. 가로치면 써놓으세요. 아버지에 대한 몽룡의 효심과 존경심이 드러나는 장면. 유교적 효사상입니다. 유교적 효사상. 찍고 그럼 당연히 외부지문 또 가능성이 있죠. 대표적인 게 뭐야? 반중 제목이 없어요. 반중 조홍감이 고와도 보인하다. 효에 대한 시조예요. 무슨 말이야? 반중 소반 개다리 소반에 있는 조홍감 일찍 익은 감 홍씨가 아주 먹음직스럽게 보인다는 거죠. 유자가 아니어도 유자는 바로 중국의 고사에 나오는 걸로 중국의 어떤 놈이 뭐해 부모님을 드리기 위해서 유자를 따가지고 뱃속에다가 뭐해 챙겨갔다 이런 고사가 있어요. 그래서 유자가 아니어도 품어갈 즉하다라는 거예요. 다만 저 홍씨를 갖다가 품어가도 뭐해 반길리가 뭐야 좋아할 사람 누구 부모님이죠. 그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것이 서럽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부모님에게 효도하려고 했는데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그만치고 한자성어 뭐야? 저번 시간에 말해줬잖아. 탄자 들어가는 거 뭐? 풍수지탄 반포지효 과천외고 요 위학년 교과서에 내가 말했죠. 뭐라고? 춘향전 말고 심청전이 있었다고요. 심청전 하면 트레이드마크가 뭐야? 효죠. 그래서 효를 나타내는 한자성어를 갖다가 뭐해? 쉽게 말하면 모기박스에다가 9개를 줘놓고 그 9개 중에서 뭐 한다는 거야? 효와 관련된 한자성어는 하고 대놓고 물어본 학교예요. 그러니까 한자성어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풍수지탄, 반포지요. 그 다음에 혼, 정, 신, 성 아셔야 돼요. 자, 이 부분은 말한 것처럼 뭐해? 어사또인 이몽룡이가 뭐해? 자신의 아버지를 배려한 거예요. 아버지가 다스리던 곳을 아들이 범할 수가 없으니 아버지가 다스리지 않았던 뭐해? 객사로 옮겨서 뭐 하는 거야? 이 자식들을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자리에 앉은 후에 객사입니다. 봉관사또는 봉고파직하라 미추시고요. 자, 일단 봉고파직하라는 써놓으세요. 어사의 임무수행 첫 번째라고 쓰세요. 어사의 임무수행 첫 번째. 컴마 찍고요. 봉고파직이 뭡니까? 봉수해야 한다고요. 창고고자예요. 파 깬다고요. 직책에서. 그래서 거기다 써놓으세요. 뭐라 써놔?
고을 사또가 관가의 창고를 사용 못하도록 잠그고 수령이라는 직책에서 내려오게 하는 행위. 콤마 찍고 탐관오리에 대한 응징입니다. 탐관오리에 대한 응징. 분부한 이 본관사또는 본고파직이요. 사대문에 미치고세요. 사대문에 방을 붙이고 미치시고요. 사대문이요 동서남북이죠. 그럼 방을 붙인다는 방은 뭐야?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뭐 하는 거야? 공지죠, 공지. 방을 붙여서 뭐 한다는 거야? 더 이상 변사또는 이 고을의 사또가 아닙니다라는 걸 백성들에게 공지하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뭐라 써나? 변사또의 본고파직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행위입니다. 옥형리를 불러 분부하되. 옥형리는 뭐야? 그것도 저번에 말해줬는데 옥자 앞에다 한 글자만 넣으세요. 정 모르겠으면. 뭐야? 감자를 넣으면 되잖아요. 감옥을 담당하던 관리가 옥형리라고요. 그냥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한번 넣으면 되잖아. 감옥을 담당하던 관리를 불러 분부하되 네 앞에 그러시고요. 네 골 옥에 갇힌 죄수를 다 올리라 가로다니시고요. 골은 뭐라 그랬어? 고을. 네 고을이니까 어디야? 남원에 갇혀있는 죄수들을 다 명부를 올려라 이 얘기입니다. 가로친 부분 써놓으세요. 어사의 임무수행 두 번째 콤마 찍고 뭐라 써놔? 억울한 백성들을 방면. 왜? 변사또의 악행으로 인해서. 콤마 두 번째 뭐 하려는 거야? 춘향과의 재회를 시도하는 겁니다. 춘향과의 재회를 시도. 라고 후령하니 죄인을 올린다. 다 앞에 그러시고요. 다 각각 죄를 물은 후에 죄가 없는 자는 풀어줄세. 가로내시고요. 써놓으세요. 변사또의 잘못된 정사를 바로잡는 어사또입니다. 아시겠죠? 저 계집은 무엇인고? 저 계집에다 미치시고요. 자, 저 계집은 고다 쓰세요. 춘향이라고 쓰시고요. 컴마 찍고 유교적 이념에 충실한 인물. 컴마 신분 차이를 극복하고 사랑을 성취하는 진취적 여인상. 진취는 앞으로 나아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교적 이념에 충실하다는 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죠. 춘향이가 유교적 이념에 충실한 건 뭐야? 유교에서 강조하는 게 뭐야? 일부종사죠? 일부종사가 뭐야? 한 명의 지아비만 모신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럼 뭐예요? 지조와 절개가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유교적 이념이라고요. 변사또가 아무리 뭐해 괴롭히고 죽인다고 해도 뭐 하는 거야? 일부 종사를 위해서 뭐 하는 거야?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굽히지 않았잖아요. 이게 바로 유교적 이념에 충실한 거라고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 말고 뭔지는 알아야죠. 아시겠죠? 그 다음 형리, 옥형리입니다. 옥형리 여쭈 즉 대답하기를 기생 월매 딸이 온대요. 관청에서 포악한 죄 미치시고요. 포악한 죄가 뭐야? 대들었다고요. 큰 소리로 대들었다고요. 나는 유부녀야. 너 절대 수청 못 들어. 뭐 이런 식으로 뭐해? 바락바락 대든 게 바로 포악한 죄예요. 옥에 이쌈내다. 옥에다 미치시고요.
옥은 당연히 감옥이죠. 자, 감옥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라고 말하면요. 그냥 가둬두는 거 아닙니까? 물론 가둬두는 거죠. 그런데 가둬두면서 어떤 역할을 해? 생각해봐. 니네가 뭐 하는 거야? 엄마, 나 남자친구 생겼어. 그래? 둘이 잘 사귀어봐. 좋네. 아름답게 사귀고 나중에 결혼도 해. 엄마, 우리 이제 사귀다가 결혼하려고. 어유, 잘 됐다. 우리 찬성, 찬성, 찬성. 이러면 뭐 하는 거야? 남녀끼리 싸우지도 않고 주변에서 다 찬성해. 그럼 되게 순탄하겠지만 재미가 없죠. 이 자식이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잖아. 그런데 뭐 하는 거야? 엄마, 나 이 남자랑 사귀려고. 안 돼. 내 눈에 뭐해? 흙이 들어가도 안 돼. 하고 반대를 해. 아니, 난 엄마가 반대해도 뭐해? 절연하고 얘 사귈 거야. 그 정도로 사랑해. 무슨 말 얘가 자신들의 사랑에 뭐해? 크기를 재볼 수 있는 하나의 통과 의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옥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써놓으세요. 사랑의 성취를 위한 통과 의례이자 시련의 공간입니다. 시련의 공간. 무슨 죄인고 형리 아뢰되 본관사또 앞에를 시고요. 본관사또 수청 들라고 불렀더니 수절이 정절이라 수청 아니 들려 하고 사또에게 악을 쓰며 달려든 춘향이로 쏘이다. 가로다시고요. 자, 본관사또에다 밑지우시고 당연히 변사또죠. 써놓으세요. 탐관 오리의 전형적인 위선적 인물. 위선은 겉과 속이 다르다고요. 그만 찍고요. 색의 눈이 멀고 허풍과 색은 보통 색깔 색자인데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색의 눈이 멀고 허풍과 자기 과시가 큰 인물형. 운봉이 뭐 하는 거야? 어사또를 갖다가 잔치에 드리자고 할 때도 네 뜻대로 해. 하지만 난 속으로 되게 기분 나빠. 아시겠죠? 약간의 겉과 속이 달라서 한차적으로 표리부동 정도로 그냥 참고로 표리부동 하나 써놓으세요. 수청을 들라고 불렀더니 미치우세요. 수절이 정절이라 미치시고 별표 하나 치세요. 아시겠죠? 수절이 뭐야? 숫자가 지킬 숫자예요. 절은 절개절자. 정절은 뭔데요? 정이 정조정자예요. 그럼 수절이나 정절이나 같은 거 아닙니까? 네. 뭐죠? 네 글자로? 언어유희요. 아이고, 쓰세요. 여기다가 수절과 정절의 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유희입니다. 나 목 아파. 하도 정신 좀 깨우면서 시키려고 소리 지르다 보니까 목이 아파. 정신 좀 차려. 수절이 정절이라 수청을 아니 들려 하고 미추보세요. 사또에게 악을 쓰며 달려든 미추시고요. 이게 바로 위에 나온 뭐야? 포악한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 죄로 잡혀온 춘향이로 쏘이다. 가로 닫으시고요. 써놓으세요. 춘향이가 감옥에 갇히게 된 내력과 지조를 지키는 과정에서 고초가 심했음을 보여줌. 신분을 뛰어넘는 춘향이의 사랑입니다.
자, 기다려 보시죠. 어사또 분부하되 너 앞에 그러시고요. 아니 너 같은 년이 수절한다고 관장에게 포악하였으니 살길 바랄 소냐. 주고 마땅하되 내 수청도 거역할까. 가로다시고요. 자, 너 같은 년에다 미치시고요. 뭐라써나 비천한 춘향이의 신분을 비천한 춘향이의 신분을 지적한 겁니다. 왜냐, 춘향이는 말했죠. 성참판의 뭐예요? 성참팔과 기생 월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입니다. 조선시대는 엄마의 신분을 따라가다 보니 당연히 뭐에 춘향이도 엄밀히 말하면 기생인 거죠. 자, 너 같은 년이 수절 절개를 지킨다고 관장에게, 관장 미치시고요. 관장 뭐야? 고을의 원님. 누구야 여기서 고을의 원님이면? 변사또요. 변사또에게 포악, 즉 큰 소리로 박박 대들었으니 살기를 바랄 소냐? 서리법이죠. 살기를 바라겠냐? 죽어야지 이 얘기입니다. 죽어 마땅하되 내 수청, 즉 어사또의 수청도 거역할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가로다 드시고요. 써놓으세요. 춘향이의 마음을 떠보는 어사또. 컴마 찍고요. 쓰기 전에 생각해봐. 춘향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 이몽룡에 대한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뭐 하는 거야? 변사또에게 거절을 했잖아. 그로 인해서 지금 죽기 직전이었잖아. 그잖아. 이미 죽은 거야. 죽을 걸 각오했거든. 그런데 안병호사가 출두하는 바람에 살아났잖아. 그잖아? 죽다가 살아났으니 뭐 하는 거야? 이 목숨이 얼마나 귀한지가 새삼 느껴지겠지.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사또가 뭐 하는 거야? 내 수청 오케이 하면 살려줄게. 하니까 뭐 하겠어?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않겠어? 차라리 죽는구나 하고 나면 그냥 죽으면 그만인데 죽다가 살아났으니까 나 살았어. 뭔가 살 수 있는 희망이 있나? 라고 했는데 갑자기 또 수청을 들라니까 뭐 하는 거야? 그 전에 있던 지조와 절개가 약간 흔들릴 수 있거든요. 아시겠죠? 이렇게 떠보는 거예요. 커먼트 하나 써놓으세요. 춘향이의 정절을 강조하는 작가의 의도입니다. 춘향이의 정절을 강조하려는 작가의 의도라고요. 또 한 번 어사또의 회유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춘향이 기가 막혀 내려오는 앞에 그러시고요. 내려오는 관장마다 모두 명관이로구나 가로다시고요. 내려오는 관장, 내려오는 어디로 내려오는? 한양에서 어디로? 남원으로 내려오는 관장 뭐야? 관리마다 명관 뭐야? 훌륭한 관리로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왜? 내려오는 놈들마다 나한테 하룻밤 자자고 수청을 들라고 하니 참 대단한 놈들이야 이 얘기입니다. 무슨 법이야? 반어법이에요. 가로치면 쓰세요. 변사또와 마찬가지로 수청을 요구하는 어사또의 명령에 기가 막혀하는 춘향의 반응, 기가 막혀하는 춘향의 반응입니다. 콤마 찍고 냉소적인 반어적 표현. 반어법 벌써 2번 나왔습니다. 어디서 한번 나왔어? 어사또가 생일잔치에 들어갈 때 뭐해? 그 대문을 지키는 수령이 뭐 하는 거야? 꺼져! 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뭐예요? 등을 밀쳐내니 어찌하니 명관인가? 거기서도 한번 나왔습니다. 벌써 2번째야. 제발. 그 다음 어사또 들으시오. 어사또 미치시고요. 자, 이몽룡입니다. 거기다 쓰세요. 간단하게.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성격이 발전, 변모함, 의리를 중시하는 인물입니다.
어사 또 들으시오. 칭암 앞에 그러시고요. 칭암, 절벽, 높은 바위, 바람분들 무너지며 청송, 녹죽, 푸른 나무가 눈이 온들 변하리까 가로다시고요. 자, 동그라미하고 세모로 구분하세요. 칭암, 절벽, 높은 바위 동그라미 치시고요. 칭암은 뭐야? 바위 함자예요. 층층이 되어 있는 바위의 높은 절벽에 있는 바위요. 뭐야? 동그라미 친 거 써놓으세요. 긍정, 컴마 춘향이의 지조와 절개를 비유. 바람분들 무너지며 바람에다가 세모. 얘는 부정적 시어예요. 뭐라고 써야 돼? 시련, 역경, 고난, 변사또에 뭐에? 수청요구. 여기서는 뭐에? 어사또에 수청요구까지 포함되죠. 왜? 자기 남자인지 모르거든요, 아직. 바람분들 무너지며 서리법이죠. 무너지겠니? 이런 얘기예요. 안 무너져. 청송, 녹죽, 푸른 나무 동그라미 치시고요. 청송, 푸른 소나무, 녹죽, 푸른 대나무가 푸른 나무가 당연히 뭐에? 앞에 나온 칭암절벽 높은 바위하고 유사한 개념입니다. 눈이 온들 눈에다 세모 앞에 있는 바위하고 바람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부정적 시어죠. 눈이 온들 변하리까 서리법이죠. 변하겠니? 안 변하지. 자, 가로침을 써놓으세요. 뭐라 써놔? 사사조에 네 글자 네 글자. 칭암절벽 높은 바위 네 글자 네 글자잖아요. 사사조에 운율감과 음수율은 글자 수, 음수율을 고려한 의미 중복을 통해 똑같은 말을 두 번 했잖아요. 의미 중복을 통해 춘향이의 굳은 정절을 강조. 컴마 표현법 뭐 있어? 서리법, 은유법, 대구법이요. 그러나 배우시고요. 그런 분부 마옵시고 어서바삐 죽여줘 가로다시고요. 써놓으세요. 죽기를 각오한 춘향이의 의지 표현입니다. 하며 향단아 서방님 어디 계신가 보아라. 어젯밤에 옥문관에 와 계실 때 천만당부 하였더니 미치시고요. 천만당부 하였더니 뭐야? 신신당부하다. 아주 단단히 당부하다라는 거예요. 뭘? 써놓으세요. 변사또의 횡포로 좀만 하다가 쉴 거야. 변사또의 횡포로 자신이 죽게 되면 시신을 거두어 달라는 부탁. 내 시신이 뭐에 다른 사람 손이나 아니면 뭐에 뭐 어떻게든 막대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님께서 내 시신만은 잘 거두어줘라고 당부한 거예요. 어디를 가셨는지 나 죽는 줄을 모르느냐. 어사 또 분부하되 얼굴을 들어 나를 보라 하시니 춘향 앞에 이르시고요. 춘향이 고개를 들어 위를 살펴보니 거지로 왔던 낭군 자신의 지아비인 이몽룡이 분명히 어사또가 되어 앉았구나. 가로다니시고요. 써놓으세요. 갈등 해소의 계기이자 극적 반전이 드러나는 구절입니다. 반 웃음 반 울음에 미치시고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이때 춘향의 표정이 뭐해? 어떻게 보면 우픈 거죠. 우픈 거. 아시겠죠? 웃으면서 뭐 하는 거야?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거죠. 슬퍼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밑줄 신문 써놓으세요. 사랑을 성취하고 신분 상승에
소망을 이룬 기쁨과 지조를 지키기 위한 그동안의 시련과 역경에 대한 서러움, 그런 감정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얼씨구나 좋을시구 어산한군 좋을시구 남원 앞에 오시고요. 남원읍내 가을 들어 떨어지게 되었더니 객사에 봄이 들어 이와 춘풍 날 살린다 가로하시고요. 이것도 유명한 구절입니다. 남원읍내 우리 고을에 가을이 들어 미치시고요. 뭐야? 중의법입니다. 하나의 구절이나 단어가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첫째, 써놓으세요. 뭐라 써나? 온갖 자연물이 떨어지는 가을이라는 계절. 두 번째, 변사또의 학정과 횡포. 떨어지게 되었더니, 그 떨어지게 앞에다가 삽입 끼워놓고 뭐해? 춘향이의 목이죠. 춘향이의 목이 떨어지게 되었는데 객사 아까 객사로 옮겼죠. 객사에 봄이 들어 이화춘풍 미추시고요. 이화춘풍도 뭐에? 중의법입니다. 첫 번째 이화춘풍이 뭐야? 오얀이자죠. 꽃화자예요. 봄춘자에 바라풍자죠. 써놓으세요. 첫 번째 따뜻한 봄바람. 두 번째가 진짜죠. 뭐요? 이몽룡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 낭군 이몽룡 덕에 날 살린다. 나를 살리는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가로 좀 써놓으세요. 변사또의 횡포로 죽을 처지에 놓인 춘향이가 어사 출도로 인해 살아난 상황을 비유. 꿈이냐 생시냐 꿈을 깰까 염려로구나. 한참 앞에 오시고요. 한참 이리 즐길 적에 춘향엄이 들어와서 월매죠. 가없이는 뭐야? 끝없이 즐거워서 하는 말이 어찌다 설하랴 미치우시고요. 뭐요? 말로 표현하랴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가로친 부분 뭐라 써야 돼? 편집자적 논평. 너무 많이 나오죠? 편집자적 논평이요. 서리법이죠. 그죠?